안녕하세요. 절대갑집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우리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는 경제, 그죠? 금융, 주식, 뭐 부동산, 주로 부동산이죠. 자, 그러나 이제 지금만 부동산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또 부동산에 관한 그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또 부동산에 관한 어떤 변곡점이 나오면 제가 수시로 방송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고, 제가 시사적인 것은 북한 문제,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죠? 세계 지정학적 위기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경제를 지배하는 거예요. 경제가,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은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죠? 진행 중인 거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써 이미 러시아에서 그 도청을 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의 전력이 일부 투입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랑스는 공공연히 우리는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에 육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모여서, 야, 이거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파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었단 얘기죠. 그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이 어떤 상태인가.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나, 어떤 앞으로의 변화가 있는 건가,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글쎄요, 어떤 유튜버들이 이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하는 거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좀 구조적인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이든, 경제든, 정치든, 경제든, 전쟁이든, 구조적인 문제를 연구를 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쉽게 말해서 지금의 현 시스템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그 지배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의 지배 계급은 누구예요? 첫 번째 최상단에는 성골, 그죠? 백두혈통이 있는 거죠. 백두혈통이 있고, 자,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빨치산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빨치산의 후손들. 걔들이 진골 정도 될까요? 그죠? 진골.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자녀분들이 있죠. 한 1두품, 2두품,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백두혈통, 그 다음에 진골, 그죠? 빨치산 세력들, 후손들, 걔들은 하나에 하나, 그냥 똘똘 뭉쳤어.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의 지배계급을 쥐고 있어요. 그죠? 그 자녀들이 다 고위 관직을 갖고, 그 자녀들이 해외 나가서 다 유학도 하고 돌아오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항할 지금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결집 세력이 안 돼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봤자 우리가 중국의 베이징 사태처럼 그냥 전차와 탱크로 밀어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 의미가 없어. 그냥 계속해서 이 피지배 세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군부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희망적인 게 군부가 지금의 그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군부도 또 빨치산 세력과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또 꽉 잡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북한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일종의 쿠데타라든지 정변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군부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군부밖에. 자, 근데 그 군부에 대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야, 군부가 드러나고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것을 북한 전문 연구소에서 오늘 기사로 나왔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조짐이 보인다. 근데 그 조짐이 보이면 그게 우리 그 남북 이 평화 상태에서 남침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침의 조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 얘기예요. 북한의 군부의 어떤 뭐랄까, 밑바닥에서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보인다. 만약 그게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 그걸 무마하려고 김정은이 남침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뭐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죠? 아무리 건강해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그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냥 자고 있는 데기다 거기다 미사일 때려가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다 죽고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냥 전쟁이 나면 북한과 우리는 다 작살 나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그죠? 작살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기겠지만.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 기존의 정권이 무너질 때는 그 바로 세컨더리 세력들,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있고 바로 밑에 있는 또 다른 그 지배 세력이라고 할까요? 지배 세력, 이 기득권인데 뭐랄까요, 핍박받는 기득권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기존의 세력을 뭐랄까 뒤집어 엎어 버려야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조선이 어떤 나라였어요? 고려의 귀족들과 고려의 권문 세계가 딱 쥐고 있는 나라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 나라에 누가 밑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그냥 지방의 소지주들, 그죠? 지방의 그냥 소지주, 그렇게 권문세가가 아닌 그러면서 어떤 그 학문적인 뭐랄까요, 유학을 받아들여서 학문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불타는 신진사대부들, 바로 이제 정도전, 정몽주, 이색, 물론 정몽주와 이색은 이제 좀 철학이 달랐지만 어쨌든 정도전 같은 그런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의 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냥 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탄생시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완전한 어떤 세력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력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이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쿠데타도 그런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이 지고 있던 정권을 그걸 군인들이 무력을 통해서 뺏은 거 아니에요?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임진왜란 때도 누구야? 자,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임진왜란 때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천하를 통일하고 그 일본의 많은 다이묘들의 그 어떤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우리 조선,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이묘들의 그 어떤 그 군사력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입하면서 자기의 그 일본에서의 통일을 굳건히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나쁜 놈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만약에 군부에서 어떤 좀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 불만이 쌓여간다. 야, 그리고 쟤네들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자, 그렇게 판단이 되면 바로 이제 이 빨치산 세력들 있죠. 아주 이 진골들과 이 백두혈통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남한 침략을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죠? 야, 니들 그렇게 남한의 문화, K-팝, K-드라마 좋아하고 그러지 않냐? 응?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가서 쓸어버리자, 남한을. 그리고 우리가 접수하자. 그러면 걔들은 또 그 말에 혹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 군사 부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치 연구소 웨비나에서 이같이 전망을 한 거야.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 이 방면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 이야기한 거. 이거 뭐 아무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기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 북한의 군부가, 불만이 많아지는가. 왜 그러냐면, 이 북한의 군부는 세대가 틀리잖아요. 지금, 뭐랄까요. 한 40대만 돼도, 뭐 얘네들은 빨치산 세대도 아니야. 그죠? 그냥, 그나마 좀 풍요롭게 자란 애들이야.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3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잘못된 거 아니냐. 그죠? 야, 왜 김정은을 중심으로 그냥, 평양에 있는 애들이 다 해먹냐.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얘네들도, 어떤 그 세력화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야, 안 되겠다. 저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백두혈통이 다 날아가겠다. 그러면 그냥 남한으로 침략을 해서, 쟤네들 불만을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침략을 결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요즘, 이 국제 정세가, 이 북한이 남한을 침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군사적인 면을.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가 지금 지원을 안 해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호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당연히 중국이 도와주지 않죠.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앙앙거리고 있을 때는 중국도 북한을 자극시킬 수 있는 거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도 대만에 대한 또 접수도 필요한 거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요즘 최근에 북한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미국의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점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두고.